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챗 GPT가 말한다. 한국 고가 아파트는 모래 위에 지은 궁궐이라고 말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다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상황부터 보고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이 아파트 시장이죠.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선호하는 것도 아파트고, 그런데 최고의 동네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한번 보시면 112 타입이 전용 84 타입이 최근에 전세가 12억 4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요게 2016년 사용 승인된 굉장히 신축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물건인데 12억 4천이면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성북구 달동네, 성북구는 부자 동네도 있고 가난한 동네도 있는데 지금 요 물건은 가난한 동네에 있는 물건입니다. 성북구 달동네 옆에 위치한 삼선 SK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요곳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약간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전용 84 타입인데 6억 정도 줘야지 거주 가능합니다. 조금 모양이 우습죠. 최고의 동네에 있는 아파트도 12억, 안 좋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도 6억, 반포에 있는 아파트 좋다고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전세 가격 보면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매매가는 더 차이 나겠으나 중요한 것은 전 월세입니다. 전세, 미래의 매매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전세,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가보다도 전세가 더 중요한데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배 정도면 엄청난 차이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겠죠. 보시는 사진이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성북구 삼선 SK뷰인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좋습니다. 딱 봐도 좋습니다. 좋은 동네에 있고, 그런데 삼선 SK뷰도 동네가 어딘지 모르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그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비탈이 시작되는 모양,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달동네가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파트는 결국에는 수조 모형에서 같이 놀고 있습니다. 성북구 달동네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 같은 수조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오른쪽에 수조 2개가 강남 아파트인데 하나는 구축이 단가가 좀 세죠. 썩은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데 요 썩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나온 것이 원베일리입니다. 원베일리. 최고의 아파트죠. 그렇게 원베일리가 준공하고 나서 입주가 시작되면은 수조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기 때문에 서울 전체가 전세 안정화, 전세가 하락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벌써 강남구의 그 공급 폭탄 때문에 전세 안정화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강남구 신축 입주하는데 최고의 동네 강남구 신축 입주하는데 물론 원베일리는 서초입니다. 서초 반포 최고죠. 최고의 동네 입주하는데 서울 전체가 하락을 하더라. 전세가 하락하니까 매매가도 하락하죠. 왼쪽 끝에 있는 성북구 달동네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 하락한다. 같이 놀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대한민국 부동산 아파트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시장,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택, 전세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의 양은 한정적이죠. 지금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전세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좋은 동네 공급 폭탄이 터지니까 고가 전세 시장이 열려버리니까 물의 양은 똑같은데
고가 전세 시장으로 돈이 쪽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수위가 물의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요런 이야기 상식이죠. 상식.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서는 거의 상식입니다. 요 내용은 요걸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나라 국민이 주택 임대 및 구매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다. 시장에 고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저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때에 비해서 주택 임대 및 구매에 사용되는 돈 중 많은 부분을 가져간다. 쫙 빨아가는 거죠. 좋은 동네에서 전세 시장, 매매 시장 돈을 쫙 빨아갑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의 공급이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맞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호하고 확실합니다. 아니, 고가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계속 보시면 실제로 저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도 주택 가격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특정 지역에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경우 더욱더 그렇다. 저렴한 주택이 부족할 때 저소득 임차인과 구매자는 제한된 수의 주택을 놓고 경쟁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보면은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약하거나 고가주택의 공급 과잉이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공급을 늘려도 가격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챗GPT의 답변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국 아파트는 대체 가능하죠. 성북구 달동네 반포 대체 가능합니다. 어차피 투자기 때문에 레버리지 크게 땡겨서 반포 투자할까 아니면 레버리지 안 땡기고 성북구 달동네 옆 아파트 살까 요런 차이니까 대체 가능하죠. 같은 수조에서 놀고 있습니다. 요걸 보고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 데이터를 학습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대체 불가라고 합니다. 미국 주택은 대체 불가라고 합니다. 삼겹살하고 한우 갈비살 먹는 거하고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챗GPT가. 챗GPT 답변의 근간이 되는 미국 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요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표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만 좀 특이한 거고 보시면은 뉴욕 주에 있는 주택, 맨하탄에 있는 주택이 아니라 뉴욕 주에 있는 주택인데 엄청 좋습니다. 엄청 큰데 일단은 건물 평수만 69평, 사진으로 봤을 때 최소 100평, 아마도 200평 정도는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환율 1,300원 적용했을 때 28억짜리 주택인데 이런 주택이 28억 밖에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수도 뉴욕에 있는데 28억짜리 주택. 그런데 그 28억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밑에 보시면 프로퍼티 텍스 해서 세금, 재산세하고 보험, 재산세와 보험료 합해서 월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동네 보시면 깨끗하죠. 깨끗한 동네에는 HOA 일종의 관리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관리비 없다고 표시는 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잔디도 깎고 조경수도 가다듬고 다른 유틸리티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도 하고 거기에 못 들어가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요 주택 28억짜리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런 주택 안 살겠죠. 투자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소득층이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런 주택에 거주를 하는 거죠. 월 400만 원씩 내면서. 반면에 여기도 뉴욕에 있는 주택인데 54평입니다. 건물 평수만 54평. 딱 봤을 때 100평 가까이 되어 보입니다. 요게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3억 5천짜리 뉴욕주에 있는 주택인데 아마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산 정도에 있는 주택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들어가는 세금하고 보험료가 월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HOA 관리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보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 관리도 엉성합니다. 이렇게 해도 벌금 안 나오는 집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은 3억 5천짜리 이런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실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거주 정리를 하면은 왼쪽에 고급 주택 28억에 사서 월 300 이상, 월 400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지 살 수 있는 곳. 넘사벽이죠. 저소득층에서 저런 주택 절대로 대체해서 거주하겠다는 꿈도 못 꿉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주택은 3억 5천에 사서 월 40만 원 정도 비용 지불하면서 사는 곳. 왼쪽과 오른쪽 절대로 같은 수조에 있을 수가 없죠. 왼쪽은 한우 갈비, 오른쪽은 삼겹살. 요 정도 차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거의 매매가도 그렇고 월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고가주택, 저렴한 주택 분리가 되죠. 대한민국하고는 다릅니다. 보시면은 대한민국 아파트는 그래봤자 아파트입니다. 반포에 있는 아파트 12억 주면 거주 가능하고 성북구 달동네 옆에 있는 아파트 6억 정도 줘야지 거주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죠. 같은 수조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강남과 성북구 아파트는 알고 보면 노는 물이 같다. 레버리지 많이 땡기고 강남 아파트 매수를 하던가 레버리지 거의 땡기지 않고 성북구 달동네 아파트 사던가 같은 수조에서 놀고 있죠. 전세가에 따라서 공급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하고 미국 주택에 대한 질문을 미국 주택에 대한 어떤 학습을 많이 한 챗GPT에다가 이 내용을 질문하니까 당연히 고가주택 공급하고 저가주택 공급 부족하고 관계없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죠.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무리 제가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제목에 한국 고가 아파트는 모래 위에 지은 궁궐이라고 챗GPT가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1번, 높은 비용 지불하고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가주택, 넘사벽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넘사벽이죠. 절대 고가주택 꿈도 못 꿉니다. 저렴한 주택 거주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한국 아파트는 실거주보다는 돈 내고 돈 먹는 수단이므로 레버리지 조금 더 땡기면 강남구 아파트가 성북구 아파트의 대체제가 되는 그런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아파트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동네에 있어도 전용 84 서민 아파트 평수 어차피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 답변을 들어봤을 때 아파트 폭락은 기정사실이었고 그리고 위치 좋은 아파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고가 아파트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같은 수조 안에서 놀고 있더라. 대체제가 아니더라. 즉 고가주택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아파트는 어차피 많이 내려갈 건데 그렇게 내려가면은 지금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는 위치 좋은 아파트들의 충격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고가주택이 될 건데 돈 많이 들여서 크게 지은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이 되겠죠.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업을 하든 뭘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들여서 좋은데 거주하는 거고 저소득층은 아파트 같은 데서 좁게 그냥 사는 거죠. 그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예전에 보아왔던 그런 모습은 앞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부동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